네, 안녕하세요. 매경 레이더피 불금토크의 본방송 진행을 맡은 인턴 기자 조선희입니다. 불금토크는 한 주 동안 레이더피에서 보도한 기사의 취재 뒷배경과 못다한 뒷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레이더피 기자님들의 자기소개가 또 있어야 할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 MBN의 윤범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신문의 김정범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윤 기자님 먼저 이번 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버려진 명패를 발견하셔서 이제 또 좀 화제가 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자유한국당 당사에 이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국회를 출입을 하니까 네. 이제 기자실을 가는데 민주당은 기자실이 없어요, 당사에. 아, 당사. 네, 다른 정당들은 당사에 기자실이 있는 데가 거의 없고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기자실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기자실을 잘 해놨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독서실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의자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뒷얘기. 잘 해놨는데 그래서 평소처럼 이렇게 기자실 올라가는데 바닥에 이게 뭔가 이렇게 무슨 노란색 박스 같은 거에 네, 그 바구니에 바구니. 이제 뭔가 이렇게 버려지는 것 같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라고 쓰여져 있는 그렇죠. 명패가 눈에 띈 거죠. 그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걸 제가 보자마자 이건 기사거리다 라고 해서 일단 사진을 찍고 뒤를 이렇게 딱 돌아봤더니 새누리당이라고 써있는 간판이 벽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옆에 그냥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의 방치되다시피. 네. 그리고 하고 옆을 또 보니까 한나라당이라는 간판이 또 버려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자리를 가려서 앞에 한나 이렇게만 딱 보이는데 당연히 누가 봐도 저건 한나라당이겠죠. 한나라당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하나씩 다 사진을 찍고 이게 도대체 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바로 공보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공보실로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뭐 보니까 직원들이 별로 없고 이제 거기도 뭐 인턴 같은 분이 한 분 앉아 계셨는데 네. 뭐 이거 뭔가 왜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랬더니 관리실이 하는 거라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전형적인 관료주의. 내일 아니면 모른다. 내일 아니면 일단 모른다고 역할 하기. 돌리기.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렇습니까 하고 1층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경비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비실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뭐 2층에 엘리베이터 앞에 짐이 잔뜩 나와 있던데 뭐 왜 그런 건가요? 그랬더니 그 3층하고 7층에 직능국하고 여성국이 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7층에 그런 사료관 같은 게 있고 2층에 창고가 있었는데 기존에 안 쓰는 물건들은 그런데 이제 모아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공간들을 바꿔야 되는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버리려고 내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건 좀 이걸 버려도 되나 약간 문제가 될것 이런 같은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날 제가 점심 때 네. 옛날에 새누리당 당직자였다가 그만둔 제 동기랑 점심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걔랑 밥을 먹는데 물어봤죠. 밥 먹으면서 야 니네 당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랬더니 걔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거 버릴 수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 과거에 아무리 잘못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어쨌든 한국 정치의 역사적 자료인데 그걸 그렇게 버린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그걸 마침 또 국회에서 일하는 또 친구가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듣더니 그 국회 보면은 이제 정당 사료관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기증을 하면 거기서 잘 맡아줄 텐데 아니 그거를 이렇게 불 데가 없다고 해서 버린다는 게 말이 됐냐.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듣고 보니까 이건 기사가 된다. 그렇죠. 스토리도 나온다.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기사를 작성해서 사진을 붙여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래. 올렸더니 올리자마자 다음 포털 메인에 올라가고 댓글이 800개가 달리고 다시. 다음 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게 좀 그 다른 언론에도 몇 개 소개가 되니까 그렇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대한애국당이라는 또 당이 있지 모임이, 않습니까? 네, 있죠.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던 변희재 씨가 네, 또 전화가 마침. 와가지고 네. 그 기사 잘 봤다고 특종 기사 잘 봤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기 가서 다음 날이죠 하루 뒤에 오늘이죠, 이제. 네, 이제 이제 한나라당 이제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와서 그 명패를 우리가 사겠다. 네. 우리한테 명패를 팔아라. 사겠다, 차라리. 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네, 또 한 열었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까지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고. 네. 그래서 이게 결국 그 명패는 어떻게 됐냐? 네. 제가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또 당직자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거 기사도 나왔는데 명패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거 다시 잘 챙겨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다고. 다시 한국당으로 네, 들어갔군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당 조정하느라고 잠깐 밖에 내놨던 거다. 그렇게 라고 또. 해명을 하긴 하는데 네, 뭐. 과연 그 기사가 안 나왔어도 과연 그랬을까? 그랬을까? 그 명패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대답은 버리려고 했었다는 네, 대답이 들은 바가 있지만, 이거 뒷이야기 얘기하시는 기사에도 거 아닌가요? 썼지만, 뭐 어쨌든 그렇다. 당직자의 공식적인 답변은 잠깐 내놓은 거였다. 아. 그리고 다시 잘 챙겨놨다. 네. 라는 걸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훈훈한지 좀 뜨뜻미지근한지는 좀 더 네, 생각을 네, 네. 해봐야 될 것 같지만 그러네요. 윤 기자님은 그런 걸 취재해보셨군요. 그럼 이제 김정범 기자님은 또 이번 주엔 어떤 걸 예, 취재하셨나요? 저는 이번 주도 그 지난주에서 공진초등학교 논란 문제를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김성태 의원의 섣부른 공약으로 주민들이 많이 혼란을, 그 1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이번 주에 취재를 더 해보니까 방금 아까 말씀주신 그 관료주의가 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또 문제에 거기에도 동조를 한 측면이 있다 이런 그- 내 일만 아니면 돼. 예, 그렇죠. 맞습니다. 내 담당만 아니면 돼. 그런 그렇죠. 결론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서울시 교육청도 당사자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학교로 설립하는 거니까. 당초에 거기가 서울시 교육청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아. 사실은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되는데 그렇죠. 서울시청 권한인 거죠. 그렇죠.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주민들이 반대를 워낙 하니까 다른 루트를 찾아보겠다 해서 님비 현상인 예, 거죠. 찾아보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그렇죠. 그렇게 계속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고 거절받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취재해 보니까 근 2년 동안 10번을 유관 기관이 이제 SH공사와 서울시인데 10번을 넘게 요청을 한 거예요. 부지 요청을. 그걸 일관되게 거절을 했거든요.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굽히지 계속. 않고 그걸 계속 계속 이어나간 딴 데를 또 겁니다. 알아본 거죠. 주민들이 네. 반대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엔 2016년에 원래는 애초 당시에는 지어지기로 했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2019년까지 미뤄지게 된 겁니다. 아, 3년이나 이제. 네, 그 사이에 이제 학생들 하나둘씩 졸업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도 사실은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그 자리에 한방병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1순위로 공진초등학교 자리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 자리는 서울시 교육청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걸 허가를 안 해주면 애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인데 그걸 용역평가를 통해서 1순위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은 그걸 근거로 이건 한방병원에 들어와야 될 자리다. 이렇게 계속 지금도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근데 그쪽도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그 공진초등학교가 무산이 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논의된 게 없다. 사실상 그 2억 정도를 들여서 그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검토 2억을 보고서 들여서. 향후 거의 혈세를. 쓰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앞으로 논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남은 취재 과제는 뭔가요? 어떤 저희의 이제 내용들이 남았나요? 과제는 사실상 이렇게 지금 힘들게 된 거는 주변 주민들의 반대도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의식을 좀 더 바꾸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또 어떤 생각을 좀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또 한국의 그 특수학교의 현실이 얼마나 좀 현황이 좀 부족하고 어려운지 그리고 향후 우리가 특수학교를 더 통합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수학교를 따로 떼어내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랑 함께 언젠가는 같이 공부하는. 어우러져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문가들도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저희 지향점을 제시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레이더피에서 보도한 뉴스의 취재 의도와 뒷이야기를 계속 들어봤는데요. 레이더피의 불금 토크는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